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이어서 뉴욕 증시 역시나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장중에 FOMC 정례회의 7월 의사록이 발표가 된 건데요.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 뉴욕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제 시장 안에서 테슬라 3%가 넘는 낙폭을 보였고요. 엔비디아와 애플 역시나 하락하며 거래를 마친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의 시점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점이 시사가 되면서 투자 심리 전반적으로 좀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시장 역시나 오늘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양시장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2,500선이 붕괴가 된 모습입니다. 1.19%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2,49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될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보이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1,343원 오늘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로써 6거래일째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오늘 시장 안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반면에 기관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를 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2%가 넘는 낙폭을 보이며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은 0.67% 하락하면서 8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코스피와 같은 패턴 보여집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홀로 455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도 좀 주춤합니다. 양시장 모두 약세 압력을 보이고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담아서 포트를 구성해볼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저희는 반도체 관련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여전히 좀 많이 확인이 되지만 그래도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고요. 이 안에서 특히나 오늘은 이 시스템 반도체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 수 있을지 저희가 집중해볼 종목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추세에 만들어놨었던 지지라인 두 개를 다 깨버렸어요. 1차가 2,570이었고 2차가 전저점 자리였던 2,520인데 깼습니다. 깨졌는데 일단 미국에서 반등이 안 나와서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미국이 빠졌던 이유는 지난 7월 FOMC에서 0.25 올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8월달 쉬니까 9월달, 10월달 금리 동결 갈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도 얘기 나왔던 거예요. 내년에서는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뭐 그 얘기가 지금 사라진 거는 아닌데 어제 의사록에서 그러니까 7월 달에서 이제 발표하고 나서 0.25 올리고 나서 호재 뉴스가 나왔지만 어제 의사록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뭐 두 번 정도 아직 시기상조다. 뭐 이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얘기 우리가 뭐 한두 번 듣냐고요. 이게 계속 6월 달, 5월 달, 4월 달 올해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는데 또 한다 그랬다가 한다 그랬는데 분명히 또 한다 그랬는데 또 내년에 또 금리 인하한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9월 달, 10월 달 막상 또 가보면 금리 동결할 건지 금리 인하할 건지 또 왔다 갔다 할 게 뻔한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요. 어쨌든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시장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로 기준을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열심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우리나라 휴장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세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기를 지지하고 2,570도 잘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돌려 올려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만 혼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미국 시장이 꼭 반등을 같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안 올라가죠. 미국 시장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 나스닥 어제 그러니까 이렇게 졸졸졸 빠집니다. 다우존스도 뭐 계속 지금 뭐 한 달째 뭐 이러고 있는 이제 상황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혼자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졸졸졸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없어요. 쟤들 자꾸 빠지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반등 주고 올라가지고 또 강세 흐름으로 또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가주면 오늘 일본 시장도 지금 전저점이 깨졌는데 근데 깨져도 여기 또 전저점 또 있어요. 여기도 또 있고. 근데 얘네들은 미국 시장이든 일본 시장이든 저는 걱정 안 하는 게 쟤네들은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를 않아요. 많이 빠지면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게 올라가고 아주 간신히 올라가고 쟤네들은 많이 빠지면 아주 시원스럽게 또 올라가니까 그게 좀 억울하고 좀 짜증이 나는데 어쨌든 해외 시장이 안 올라간다고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고 그래서 오늘 일본 시장 0.95%. 얘네들은 어제 많이 빠지지도 않았죠. 어제 종가에서 0.95%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지금 2배씩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1.7% 빠지고 종가가 장중에는 1.9% 거의 2% 가까이 빠졌고 오늘도 장중에 1.7% 빠졌다 지금 1.34%로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려면은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랑 그다음에 매수세가 실종된 거는 지금 계속 공포 분위기.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일본 시장도 지금 전저점이 깨지면서 지금 슬슬 밀려 내려가니까 어디까지 쟤네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랜 시간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또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쟤네들 많이 빠진다고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이런 공포감.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실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 호가를 보면 호가창이 비어 있어요. 막 비어 있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고 아시아 시장도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호가창이 매수세가 막 들어오면서 빨리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관망을 하셔야 되는데 손절은 안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우리나라 시장 올해 기준으로 제일 많이 빠졌어요. 지금 폭으로 보면 요때하고 이제 요때하고 이 폭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정도 폭인데 이걸 다 대입을 해봐도 올해 기준으로는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1월 달 기준으로 2월에서부터 3월 달 빠질 때보다도 더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빼놓은 다음에 계속 빠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어느 정도 빠지면 분명히 쟤네들은 반등 주고 들어 올릴 텐데 일본 시장도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만큼 빠지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까지 내려와도 돼요. 얘네들은. 안 내려오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내려오면 어때요? 28,000가 내려오면 또 올라가서 33,000, 34,000 또 올라갈 텐데. 그건 쟤네들 나라는 그래서 걱정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걱정이 된다고요. 얘네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이만큼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죠. 이만큼 떨어진다고 똑같이 이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공포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빠졌다가 분명히 얘들은 반등을 줄 겁니다. 미국 시장도 반등을 줄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는 시점 거기서부터 이제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럼 낙폭과대에 따른 지금 종목도 우리나라 종목들 보면은 기본이 20%는 다 빠진 것 같아요. 기본이 대부분 20% 빠진 거면 기본이고 많이 빠진 애들은 한 40% 정도 빠졌습니다. 30에서 40% 이제 빠진 애들이 좀 많이 빠진 애들이고 좀 덜 빠진 애들은 20%. 뭐 그보다 더 아예 안 빠진 애들도 있어요. 몇몇 종목들 보면은 최근 기준으로 안 빠진 애들 몇몇 있지만 걔네들 정말 소수고. 그래서 어제도 장중에 뭐 1,300개 이상 빠지고 막 그랬는데 오늘도 코스닥이 1,300개. 아까 장중에는 1,400개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종목들이 너무 지금 많이 빠져 있다. 이미 많이 빠져 있는데 답답하게도 미국 시장이 반등 안 준다고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핑계가 없어요.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졸 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투매라든지 뭐 손절이라든지 그것보다는 미국 시장의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관망세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확인이 되고 하락세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매수세가 실종된 시장이다. 관망세를 좀 보여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 집중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겠고요. 저희는 표적 종목 공개 이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
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이 종목 오늘은 어떻게 진입하시면 좋을지 매수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 두산 테스나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정말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자, 일단 두산 테스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기관 외국인들이 어제도 많이 샀고요. 그러면 잘 빠지진 않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도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이따 가격자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나마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게 IT 부품주예요. 그래도 오늘도 그래도 뭐 이스페타시스부터 해서 ISC, STI, 그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등등 아직 그래도 플러스로 그래도 반등을 주고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쪽은 반도체 IT 부품 이쪽이거든요. 다른 애들은 좀 덜 빠지죠. 물론 얘네들도 빠졌어요. 많이 빠진 애들, 뭐 LB 세미콘이나 뭐 안 간 애들은 빠진 애들은 지금 20%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 강한 쪽들을 저렇게 강하게 버틴다는 거는 얼마든지 바닥에 있는 애들이 순환매도 나올 수 있다는 의미고 그리고 IT 섹터들은 사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그리고 오늘 장중에서도 호재 뉴스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미국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첫 고객 공개하면서 AI 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뭐 청사진이라든지 뭐 기사들에 대한 뭐 얘기들이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인텔하고 삼성전자가 그 TSMC의 독주를 맡겠다고 하면서 AI 뭐 반도체 이거 기사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왔던 기사들도 있고 어제 나왔던 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은 반도체주들이 원래 급등을 하거든요. 막 10%, 15% 어떤 건 상한가. 왜냐면은 여기 기사 나온 내용들이 나쁜 내용이 없어요. AI 반도체 성능 생산서 승부처는 첨단 패키징 기술력이다 하면서 그러면 첨단 패키징 관련주들, 패키징 관련주들 뭐 이런 애들 원래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TSMC 뭐 10년 앞서서 뭐 2.5D 패키징 기술로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주도하는데 인텔과 삼성전자도 맹추격하고 있다. 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반도체 장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막 움직이고 그럴 거고 아까도 좀 이거 기사 어제 나온 거거든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고객 공개하면서 110조 AI 반도체 시장 공략. 그럼 110조라는 저 단어 때문에 원래는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지금 이제 플러스 나오고 그러는데 아침에 왜 다 떨어졌느냐? 미국장이 떨어지면 어디 반도체가 미국 시장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건데 이게 떨어지다 보면은 미국 시장이 말 또 바꾼단 말이에요. 금리 지금 긴축 얘기 나오면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내년에 금리 인하하겠다.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지금 기조예요. 기사를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계속 올리겠다가 아니고 9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뭐 하라 그래요. 10월 달도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요. 내년에는 금리 인하하겠다라고는 물론 저는 안 믿는다 그랬죠. 내년에 근데 금리 인하하겠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기사에 8월 8일 날 이전의 기사를 한번 봐봐요. 미국에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얘기하고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뉴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에 반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등이 나오면 많이 빠졌던 애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런 이제 고성능 AI 가속 칩 생산 뭐 맡긴다. 뭐 삼성 4나노 수율이 안정 단계를 전망을 한다. 이런 기사들, 호재성 기사들이 그때서 먹히는 겁니다. 근데 미리 기사가 나왔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잘 먹혀갖고 저도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초를 쳐갖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두산 테스나도
그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호재가 먹힐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 그러면은 그때에서 이제 좋아질 것 같아서 조정시 매수인데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두산 테스나입니다. 지금 이 종목 바로 진입해보자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강한 종목이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공략해보자라는 의미로 잡아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시장 안에서 이 IT 섹터, IT 부품주들 비교적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표적 종목도 반도체 업황의 전반적인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SK 하이닉스 12만 2천 원에 확인해봤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은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화요일에 만나본 신성 ENG 2,700원의 매수가에서 3.89%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었죠. 수요일에 확인해본 로보스타 32,600원의 매수가에서 4.6%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목요일에 만나본 로보 수익률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5,580원의 매수가에서 12.9%까지 달성을 했고요. 금요일에 SFA 반도체 5,19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중국 소비재 관련주, 여행 관련주인 강원랜드를 체크해봤습니다. 16,760원의 매수가로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제 미코 1,770원의 매수가에서 3.06%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55.62%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표적 종목으로 미코를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점으로는 이미 수익률을 달성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다행히도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투매하거나 손절할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어요. 충분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왜 안 올라가느냐? 여러분이 계속 궁금한 게 그래요. 왜 도대체 안 올라갑니까? 미국이 폭등을 하면 올라가겠죠. 미국이 빠졌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만약 미국 시장이 어제 만약에 뭐 엔비디아가 인텔이 다들 걔는 상한가가 없지만 뭐 50%씩 폭등을 했다. 뭐 나스닥이 어제 서킷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급락 서킷 브레이크 말고 너무 급등이 나와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어제 뭐 15% 급등을 했다. 뭐 다우도 하루 만에 20% 급등을 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 오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 종목이 20%씩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빠집니까는 답이 그건 그러니까 물어보지를 않아요. 미국 시장에 급등 나오면은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미국 시장이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뭐 걱정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악재 나올 걸 다 나왔죠, 뭐. 미국 경기 침체, 뭐 세계 경기 침체, 그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 다음에 뭐 금리 계속 올린다라는 얘기, 뭐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근데 이제는 그거를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 물가도 얘기고 막 나왔었는데 지금 미국 물가는 지금 잡히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무슨 여전히 높다 그래서 또 물가를 올린다고 하지만, 그리고 어제 그저께 뭐 중국에서 나왔던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 디폴트 얘기랑,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얘기 다 나왔었죠. 근데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폭락을 안 합니다. 원래 과거 같았으면 그렇게 나오면 중국 시장 막 10% 빠지고 20%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중국 시장이 일본 시장 급락시키고 우리나라도 급락시키고 미국 시장도 급락시키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눌림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미 나올 악재들은 이미 다 나온 상황이라 뭐 이제 반등을 언제 줄 거냐 이제 이러고 찾고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어제 드렸었던 미코 잠깐을 보면 시장이 졸졸졸 흘러내리니까 자 미코도 봐봐요. 많이 빠졌죠. 지금 이제 플러스 전환을 다시 바뀌었는데 어제 잠깐 팍 하고 올라갈 때 3% 달성이 된 겁니다. 3.2% 달성이 됐다가 다시 밀리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시 저렇게 플러스 지금 계속 플러스 나거든요. 지금 보면은 PSK도 지금 플러스가 날아오르고 있고 PSK 홀딩스는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강해요. ISC도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도 지금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STI부터 해서 강하고 뭐 지금 심텍도 플러스로 바뀌었고 그래도 IT 부품주들은 빨간색이 좀 많아요.
그럼 오늘 어디가 많이 빠지느냐? 화장품하고 뭐 여행주하고 뭐 그런 애들 많이 빠지죠. 통신 장비주도 꽤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연일 급등했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 많이 갔으니까 뭐 서남이고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400%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쟤네들은 뭐 빠지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많이 빠졌던 애들은 미국 시장만 반등 주면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뭐 계속 제가 IT 부품주는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기사를 보면은 나쁜 얘기는 없어요. 뭐 실적에 대한 얘기도 뭐 내년 전에 뭐 3분기, 4분기에서는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공지능 AI 반도체 모자라가지고 엔비디아에서 빨리 내놔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사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서 호재가 안 먹히는 거는 장이 약해서 그러는데 장이 좀만 돌아서면은 반등을 대부분 다 주겠죠. 그래서 IT 부품주 갖고 있는 분들은 좀만 더 참고 투매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잘 갖고 있으면 돼요. 갈 때 되면 가겠죠.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미코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거를 추천주로 드렸던 것도 고점에서 24%나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뭐만 있으면 움직여요?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이 올라가거나 반등 주거나 나스닥만 반등 주면은 이게 올라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3% 달성을 했을 때에서 절반을 팔았다. 혹은 시장이 무서워서 다 팔았다. 못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다시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거나 아니면 못 팔았으면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다시 올라가기를 기다렸다가 미국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주면 근데 이게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정도 빠졌다가 반등 주겠죠. 뭐 13,000에서 반등 주든 12,000에서 반등 주든 뭐 10,000에서 반등을 주든 언젠가는 반등을 주게 되는데 빨리 반등을 주면은 여기서 반등을 줄 거고 늦게 반등 주면 더 떨어졌다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 수익이 나면은 팔아주는 거는 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등이 확실하게 나와야지만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만약 미국 시장이 여기서 강하게 반등을 주면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하고 만약 오늘 밤부터 움직여서 여기 14,200 이쯤으로 올라갔다. 전고점 거의 다다를 때까지 올라갔다. 나스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 이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럼 뻔합니다. 미코는 12,500원에서 13,500원까지 지금 자리에서 20% 가까이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갔을 때.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얘네들도 많이 빠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미국 장을 보면서 그냥 매매를 하시면 돼요. 미국이 되게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빨리 팔 필요가 없는데 미국이 별로 안 움직이죠. 그러면은 계속 작게 단타를 쳐야 됩니다. 아직 미국 시장은 반등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작게 단타를 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아직 안 팔았다. 어제 수익 났는데 잠깐 올라왔다 떨어져서 못 팔았다. 그런 분들은 다시 잠깐 확 올라오면 팔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빨리 팔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면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두산테스안. 자, 미국 시장이 반등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사시면 안 되고요. 쪽 조정을 받으면 42,500원으로 전저점 자리 일로 조정을 받으면 왜냐면 아직 몰라요. 지금 뭐 IT 부품주들이 그래도 지금 플러스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거는 다행이기는 한데 아직 미국 시장이 정확하게 반등을 준 게 없으니까 쫓아갈 필요 없고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이쪽에서 지지라인 61선 지지라인에서 단타를 쳐볼 수가 있겠고 수급은 아까도 얘기했던 이거예요. 지금 그래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 8월 달 들어와서 계속 사주죠. 기관들도 7월 말까지는 잘 사주다가 중간에 팔았다가 어제 다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미국 장이 오늘 또 빠진다. 뭐 나스닥이 또 빠진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또 빠진다.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내일도 또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에서 뭘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이렇게 기가 외국인들이 책임지고 사줬던 종목들이 떨어지면 쟤네들이 물렸잖아요. 개인들이 물린 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물린 물량들은 어쨌든 간에 뛰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급이 탄탄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비쌀 때 사지 말고 조정을 받을 때 싸게 공략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고 넘어간다. 막 강하게 막 움직인다. 그러면 좀 따라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따라갈 필요 없이 얘가 일로 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가게 되면 다른 게 가겠죠. 그러니까 전략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시장이 바닥을 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대한 좀 저점 매수 좀 싸게 공략하기 위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관망을 하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도 20%, 30% 깨진 것들 던지진 거 그것만 피하면 됩니다. 많이 빠졌어요. 시장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착안을 해서 지금 시장을 슬기롭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두산테스나 매수가로는 4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의 힘이 조금씩은 확인이 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이 조금 더 강력하게 받쳐줄 때까지는 조금 관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표적 종목 조정 씨의 짧은 호흡으로 투자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안에서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지금 노란톡 입장해 주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상담 신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HMM입니다. 매수가는 24,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참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 오래 기다리시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그리 큰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바닥을 딛고 올라와주는 모양입니다.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참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어떤 포지션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자, 그 전에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시면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실 수 있겠고, 자, 오늘은 투매하지 말라 그랬죠. 뭐 장이 계속 빠질 것 같은 느낌은 계속 들 겁니다. 뭐 내일도 빠질 수 있고 모레도 빠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믿지 말고요.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을 차라리 믿으세요. 걔네들은 빠지면 올라가니까. 그럼 걔네들이 올라가면 낙폭과대 종목도 반등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못 던졌다가는 최저점에 매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매는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언제쯤 반등 나오나 뭐 그거 계속 목 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좀 반등을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서 힌트도 뭐 아침에도 기사도 보여드리는데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좋으면 또 좋은 대로 시장은 또 바뀔 때마다 또 일일 희비하니까 지금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투매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던지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됩니다. 뭐를? 아시아 시장 급등, 미국 시장 급등 나올 때까지. 많이 빠지면 언젠간 반등은 나오거든요. 그 반등 나오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반등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 줬는데 이쯤 올라왔을 때 여기서 자르고 갈 거냐 아니면 더 계속 고할 거냐.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종목들이. 많이 빠진 애들은 30, 40% 정도 빠졌으면은 그러면 그 정도 빠지면은 대부분 다 반등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빠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HMM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28%, 27%, 24% 급락하네요.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아마 네이처 거기에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매도세가 몰리면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도깨비 종목이죠.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하여튼간 저쪽 종목들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너무 큰 자금으로 아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HMM은 24,000원대 지금 사신 건데요. 한때는 얘가 초전도체처럼 움직였어요. 한때는 막 올라갔어요. 몇 프로 올라갔냐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하도 싸가지고 2,000원짜리 종목이 2만 원 가면은 10배죠, 그렇죠? 10배고. 그러니까 20배 넘게 간 거죠. 25배. 그래서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서 하여튼 2,500% 정도 올라갔어요. 한 2,000% 넘게. 그렇게 올라갔다가
제가 많이 올라갈 때 전 많이 올라간 종목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안 좋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물린 가격대도 24,000원대면 시간과의 싸움만 가져가면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기관들은 모르겠고 외국인들이 그래서 계속 꾸준히 사는 거 보니까 때가 되면 지금 이 정도 쉬었으면 이제는 이제 좀 바닥을 좀 딛고 좀 반등을 줘야 되는데 기다려 보세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후유증 때문에 그래요. 뭐 이때 당시 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10,000원으로 떨어질지 5,000원 떨어질지 모른다 그랬지만 지금은 충분히 기간 조정도 받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물량을 모아간 거 보면 내년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라는 소식을 정말로 전해주고 긴축이 아니고 양적 완화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돈을 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세계 경기가 물동량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해원주들도 호재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한다고 하니까 만약 진짜로 내년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세계 경제가 좀 뭔가 뭐 좋아진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얘도 올라갈 겁니다. 차트는 충분히 괜찮아졌는데 우리나라 시장 봐보세요. 좀 올라가나.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은 좀 올라갈 텐데 그래서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어차피 없어질 회사 아니니까 쭉 길게 보시고 비중은 좀 많은데 어떻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2,000원짜리 종목이 5만 원 갔잖아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들도 있어서 많이 올라갔던 건데 그래서 더 떨어진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길게 보면 언젠가는 3만 원, 뭐 4만 원, 뭐 이전에서도 고점 자리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기회가 언젠가는 오겠죠. 뭐 맨날 뭐 세계 경기가 뭐 맨날 침체일 건 아니니까 언젠가는 또 좋아지고 하겠죠. 그때까지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일단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성 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부토군요. 삼부토건? 네네. 삼부토건.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주가가 4,500원에 40%입니다. 4,500원에 40%면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때문에 사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많이 올라갈 때 이슈가 됐을 때에서 움직일 때 많이 올라갔으니까 단타만 하셔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게 6월달, 7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자 차트 한번 볼게요. 6월달, 7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극성스럽게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무슨 모듈 관련주 해가지고 막 건설주 조그마한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그 뭐 이렇게 모듈 관련주 무슨 조립식으로 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막 급등하고 뭐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7월 한 중순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뉴스 잘 나오지도 않아요. 마치 느낌이 메뚜기가 막 와갖고 별을 다 갉아먹고 다 도망가니까 썰렁한 느낌? 그러니까 기사가 막 나올 때는 잘 움직였는데 이제 기사가 아예 없으니까 사람들도 관심도 사라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떨어지기만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뉴스몰이. 막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면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다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지 뭐 그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공략을 해서 지금 아까 전에 HMN 같은 경우는 제가 괜찮다고 얘기한 게 이때 당시에도 뉴스는 많이 나왔던 종목이지만 이거를 뭐 42,000원에 물린 게 아니고 거의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빠져나오기가 용이하지만 지금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사신 가격대가 대략 한 380% 올라가는 자리고 왜냐면 지금 1,200원짜리가 5,500원 갔으면 한 400% 간 거거든요. 400% 넘게.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떨어지는 거라 이것도 후유증이 좀 심할 겁니다. 일단 빠져나오기는 당연히 어려웠긴 할 텐데 더 조정받을 수도 있고 추가 매수는 함부로 노리시지 마시고 2,000원까지 기다리세요. 추가 매수할 거면. 네. 지금은 그냥 얘가 다시 이슈몰이가 되면서 올라가면서 4,000원 정도까지만 올라와줘도 상담을 꼭 받으세요. 4,000원 정도만 올라와줘도.
네. 그래서 4,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이슈몰이가 되면은 다시 4,500원, 5,000원으로 올라올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4,000원까지. 음.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4,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40% 올라간 게 아니고 거의 480% 가까이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졌던 거라 네. 이슈몰이가 다시 되어야 돼요. 우크라이나 때 뭐 재건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참여를 한다라든지 뭐 등등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면 다시 이슈몰을 해줘야 되는데 뭐 여태까지 시장이 지금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반등 주려면 한 30% 올라가면 되겠는데 30%가 쉬운 수익률은 아니니까 뭐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추가 매수는 지금 말고 2,000원까지 기다려 보시고 혹시나 이슈몰이가 돼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4,000원까지는 가능은 한데 거기서는 꼭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중간 시장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 이렇게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두산테스나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42,500원 잡아주시면서 조정 시에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47,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함께 이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 지금 시각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1.35%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 매수 포인트로 전환을 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491선 지나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는 여전합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는 확실히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들의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은데요. 1.19%, 2.25% 하락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홀로 상승을 합니다. 0.5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오늘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이 하락세 계속 이어갑니다. 0.77% 하락하면서 기관 투자자 홀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871선 지나가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체크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어제의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듯이 올라와주는 모습인데요. 각각 2.31%, 5.47%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LNF, 포스코 DX 역시나 상승을 해줍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혼자서 이렇게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7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양시장 여전히 좀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장 안에서 특징 있는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특별한 종목은 어떻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뭐 안 좋죠. 뭐 그장 종목들 지금 떨어지는 거 1,300개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코스피도 올라가는 거 72개, 떨어지는 게 845개. 거의 다 떨어진다고 봐야죠, 지금.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덜 빠지는 건 있어요.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ISC, 뭐 이스페타시스,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다 플러스 나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플러스 나는 애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약보합까지 땡겨 올린 애들도 있는데 원익 IPS는 마이너스 0.47밖에 안 빠지고 그래서 좀 강하게 좀 버티기는 하는데 서울반도체도 아까 별로 오른 게 없었는데 지금 3%대 반등을 주고 그나마 좀 덜 빠지는 거는 좀 다행인데, 자, 시장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중국 시장 개장을 했는데 이게 좀 지연 시세로 안 나오는 겁니다. 중국이 많이는 안 빠져요. 0.4% 정도 빠집니다, 지금. 0.45 하락하고 있고,
대신에 일본 시장은 전저점이 깨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 안 좋은 얘기, 디폴트 얘기랑 부동산 디폴트 얘기랑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얘기로 흔들린다 그러는데 5%, 8%씩 떨어지는 게 아니고 0.45% 빠진다? 그럼 얘네들은 뭐 그냥 별로 그냥 그 뉴스에 대해서 충격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어제 미국 시장 빠졌으니까 그냥 예의상 0.45% 빠지는 느낌? 그러니까 1%도 안 빠져요, 지금. 중국 시장은. 근데 일본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으니까 전저점 얘도 깨지고 좀 빠지는 거죠, 얘는. 이건 좀 빠지고 있고. 미국 시장도 어제 빠졌고.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본 시장을 보면은 오늘도 미국 시장이 좀 빠질까 봐. 그 미국 시장 또 빠지면 우리나라는 또 내일도 빠질까 봐. 이런 이제 좋은 건 없고 나빠도 뭐 엄청나게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좋은 게 없다 보니까 슬슬 빠지는 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그냥 관망해야 돼요. 관망.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이슈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오늘 중국 시장이 10% 빠졌다. 일본 시장이 8%, 10% 빠졌다. 그럼 빨리 종목들 털어야죠. 20% 깨졌으면 빨리 털어야죠. 왜냐면 30%, 50% 깨지기 되니까. 근데 중국 시장이 10%씩 빠지거나 일본 시장이 10%씩 빠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얘네들도 졸졸 빠지다 보면 여기 졸졸 빠지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빠지다 보면 어느 정도 빠지면 일본 시장 어느 정도 빠지면 얘네들도 빠질 만큼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온 거예요. 하락연자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반등 주겠다고 양봉 나올 텐데 그거를 강하게 줄 거냐, 조그맣게 줄 거냐,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좀 기다려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릴 거고 지금 IT 부품주들 반등 주고 올라가는 거는 올라갈 이슈가 없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었던 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뭐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사는 있지만 그 기사는 맨날 있었던 기사고. 그래서 오늘 그냥 많이 빠져서 그냥 조금 반등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낙폭과대 종목들. 지금 반도체만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애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들도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다 많이 빠진 거니까 이게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등이 나와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미국이 오늘도 빠지면 낙폭과대 인식은 없어요. 언제까지 빠질까 공포 속에서 종목들이 졸졸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관망이라는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 지수도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관망하시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감이 든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서 더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채팅으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바로 제주반도체 매수가는 5,1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이 제주반도체는요. 이 반도체 업황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 자체는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계속 그 하락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전문가님, 이런 흐름일 때는 좀 어떻게 대비하시면 좋을까요? 뭐 제주 반도체도 반도체 관련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줘야 돼요. 자,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제주 반도체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수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2,800을 가 있다. 2,650을 돌파해서 2,800을 가 있다. 그러면 제주 반도체도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5,000원, 5,100원은 금방 가죠.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650을 돌파를 하고 2,800점에 가 있으면 그러면 뭐 5,000원은 당연히 돌파하는 거니까 수익에서 팔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수가 올라갈 때 얘기인 거예요. 지금 계속 줄줄 빠지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거고 그 우리나라 시장이 일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가 올라가려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 올라가면 다른 반도체주들도 못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올라가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750 돌파해라. 3,800 돌파해라. 4,000으로 가버려라. 그래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얘가 올라가야 나스닥 지수도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일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답이 됐죠. 왜 자꾸 빠지느냐? 왜 지금 내려왔느냐? 이게 일로 내려와서. 그럼 만약에 미국 시장이 일로 더 떨어지면 제주 반도체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더 내려가겠죠.
이쪽으로 더 내려가죠. 3,500원 내려가겠죠.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우리나라 코스피가 못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면 얘는 3,500원으로 떨어질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가면 얘는 5,000원 쪽으로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많이 빠졌어요, 얘도. 얘도 많이 빠진 거고 다른 애들도 많이 빠진 거고 그럼 올라가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 줘야 되고 우리나라도 반등 줘야 되고 그래야 얘도 5,000원 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유는 된다. 근데 왜 안 올라가는지는 우리나라 시장도 안 올라가고 미국도 안 올라가서 안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네, 제주 반도체 이 기업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황의 흐름인지라 큰 힘을 내주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 시장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좀 상승의 힘이 기다려질 때까지 함께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차백신 연구소입니다. 매수가는 7,54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요. 이 백신과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3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승세라면 매수가까지 닿을 수 있을까? 수익 실현 가능할까? 그 점이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차백신 연구소 어떻게 보실까요? 이 매수 가격이 높아가지고 일단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차트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애들은 많죠. 뭐 시젠도 있고 뭐 일양약품부터 해서 최근에 JW 중해제약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JW 중해제약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얘네들도 바닥에 있다가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바닥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는. 차백신 연구소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길게 가져가세요. 그냥. 길게 가져가다 보면 항상 겨울에 한 번씩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7,500원까지 올라가려면 45%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많이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이면은 빠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그랬지만 뭐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니까 길게 보고 그냥 버티셔라. 그러다가 보면은 정말 운이 좋으면은 JW 중해제약 신약처럼 움직일 때가 있을 거고 안 움직이면은 뭐 영영 안 움직이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물린 게 작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손절을 해서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하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물린 게 지금 30%가 넘어가면 일단은 뭐 더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또 괜히 또 이상한 종목 또 들어갔다가 또 30% 깨질 수 있는 위험도 있어서 일단은 그냥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반등 줄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러다가 너무 좀 지루하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좀 교체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손실폭이 한 10% 이내로 줄어들면. 근데 지금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노란톡방도 열려 있으니까 뭐 시장이 불안하거나 그러면 들어오시면 되겠고 결국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도 시작이 되는 거니까 지금 공포스럽더라도 투매는 하지 마세요.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방송 후에도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전저점 이탈하면서 양시장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낙폭과대로 인한 급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관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 두산 테스나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조정 시에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양시장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과 이 외국인 투자자의 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지수를 좀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오후장에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저희 서울경제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 저희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유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